자, 봅시다. 원소예요. 원소 주기율에서 보면은 주기율표에서는 뭐 특별하게 풀 문제가 4번 정도 확인합시다. 4번. 자, 4번은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몇 가지 원소들을 A, B로 구분하였다. A 같은 경우는 쫙 보니까는 이제 금속이죠. 얘들은. 그 다음 B. B는 이제 산소, 황, 헬륨이니까 얘는 이제 비금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분류 기준이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로 분류한 거고요. 같은 족, 같은 주기 원소들. 여기 보니까 얘는 뭐 같은 족과 같은 주기 원소들을 나누고 얘들은 족도 다르고요, 다. 그지? 그 다음에 주기도 다 달라요. 얘도 족도 다르고 주기도 달라. 알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얘 모두 고체야. 근데 비금속은 안 그래. 황만 고체죠. 나머진 기체. 알겠지? 그러니까 고체하고 기체로 나눌 수도, 액체와 기체로 나눌 수도, 액체와 고체로 나눌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5번. 자, 오른쪽 그림은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전자 껍질을 나타내 준 것이다. 뭐 일단 뭐 문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운동한다 그래. 뭘 운동을 해. 지가 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자.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서는 기억해 보면 AB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원자핵에 가까운 A 먼저 채워진다. 그렇죠? A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엔 B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 총 8개. 자, 최대 8개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여기가 N이 1이고요. N이 2이고 N이 3이에요. 자, 흔히 최대 수용 전자라 그래요. 최대 수용 전자. 그거는 이제 최대로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전자를 뜻하는 거거든. 얘가 얼마가 되냐면 2n의 제곱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2n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인데 세 번째 껍질은 18개가 돼요. 알겠어? 그런데 화학 통합과학의 화학은 뭐 아주 기초적인 화학이 너무 기초적인 화학이라서 두 번째 껍질 이후에는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없어. 알았지? 왜냐면 두 번째 껍질 이후면 세 번째 껍질 18개인데 18개까지 물어보기에는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껍질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는 8개까지. 알았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2n의 제곱으로 채워집니다. 다음 6번. 자, 최외곽 전자가 6개네요. 그죠? 원자가 전자가 6개라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6족이다 그랬는데 6족이 아니라 16족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원자가 전자는 6이다. 맞는 얘기고요.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전자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는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개가 채워졌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전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없다가 맞는 얘기겠죠.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주기율표의 발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자, 먼저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소를 제안하였다. 맞고요. 현대 주기율표의 기준이라는 얘기는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했냐 이거죠. 원자 번호 맞죠?
그 다음에 최초의 주기율을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입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이고 모즐리가 그 이후에 현대 주기율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맞고요. 자, 멘델레예프 이전이 누렌지야. 누렌지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이 사람도 원자량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뉴렌지 원자량,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인데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내 준 건 모즐리가 되고 지금 현대의 주기율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얘는 옥타브 설이라 그래가지고요.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하였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 원자량.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는 어디 보지? 넘어가 볼까요? (13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A부터 A는 헬륨이 되고요. B는 리튬이 되고 C가 산소라면 D가 마그네슘입니다. 자, E는 뭐에 해당하냐면 E는 염소에 해당하죠. 자, 각각의 원소가 어떤 건가 알았으면 기억부터 원자과 전자소 가장 물어봤으니까 원자과 전자소 가장 큰 건 17쪽이죠. 18쪽은 연계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A가 아니겠네요. A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E가 돼야죠. 이거 틀렸네요. 자, 실온에서 고체이며 그 다음에 광택이 있다. 금속입니다. 이 중에 금속은 두 가지죠. BD. 자, C와 E의 전자껍질 천은 원자과 전자수의 차. 자, 먼저 C와 E의 전자껍질은 주기니까 2주기, 3주기면 1이 나죠. 자, 원자과 전자는 16쪽, 17쪽이니까 얘도 얼마가 돼요? 1이 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1이기 때문에 같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15번. 자, 15번 문제를 보면 A, B, C의 전자 배치의 모양을 나타내 준 것이다. A는 말이죠. A는 보니까는 이게 플로린이네요. B는 뭐겠어요? 12번이니까 마그네슘. 17번은 염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플로린하고 마그네슘, 염소에 대한 성질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A와 C는 비금속 원소이다. A와 C는 비금속 원소 맞아요. 자, B와 C는 같은 주기이다 그랬어요. 자, 마그네슘하고 염소는 모두가 3주기 원소에 해당하니까 같은 주기이다도 맞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면 C가 가장 커야 되겠죠. 그죠? 17쪽이니까 15번은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16번 한번 보세요. 자, 16번은 말이죠. 수소, 산소, 나트륨입니다. 수소. 그 다음에 산소, Na. 1번이고 이렇게 되고요. 얘는 8번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이고 11번이고 뭐 23.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원자들이죠. 자,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원자 번호는 나트륨이 가장 크다. 11번이니까 나트륨이 가장 크다 맞고요. 자, 수소와 나트륨 원자과 전자수 같다 그랬는데 둘 다 원자과 전자는 1이니까 같은 거죠. 알았지? 1쪽이잖아.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이면 K 껍질입니다. K. 모두 같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한 개, 얘는 두 개예요. 두 개, 여기도 두 개 맞는데 수소만 한 개가 될 거니까 모두 같다.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할로젠 원소. 여기서부터 문제 볼게요.
자, 3번 봅시다. 자, 금속은 염화 리튬, 염화 나트륨 구분하기 위한 실험이래.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할로젠 원소는 동일하나 알칼리 금속이 모두 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알칼리 금속 거꾸로 집어넣어 독특한 색깔이 다르죠. 불꽃색. 이런 거 불꽃 반응이라 그런다 그랬어. 자, 그래가지고 리튬은 뭐라 그랬죠? 빨강, NA는 노랑, 칼륨은 보라. 이렇게 했죠. 그지?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염화 나트륨은 무슨 색깔이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노란색이다.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노랑. 그 다음에는 여기 4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오네요. 1번 17쪽이 돼야죠. 7쪽이 아니라 17쪽. 원자과 전자 7개에다 맞고 얘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랬고요. 자,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수소를 생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할로젠 수소가 산성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 전자 배치 넘어가시고요. 6번 반응성에 대한 얘기 볼게요.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얘는 반응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반응성이 커지죠. 그리고 할로젠과 수소는 HX는 모두 뭐다? 산성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억에 가는 산성이 되겠죠. 자, 니은 나에서 반응은 염소보다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랬는데 염소가 격렬하면 브로민은 그거보다 덜 격렬해야죠. 그래서 나에서의 반응은 염소보다 격렬한 게 아니라 덜 반응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가장 반응성이 큰 물질은 플로린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림에서요 이제 NA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NA 보면 이게 허연 거 있죠, 허연 거. 이 겉에 허연 게 뭐라 그랬냐면 Na2라 그래서 이게 산화물이라 그랬어요, 산화물.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칼로 자르는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래서 산화된 산화물의 화학식은 NaO는 없어요, 그런 거. Na2O가 되는 거지. 은백색이 나타나요. 그렇죠. 안쪽에는 산화가 안 됐으니까 은백색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 은백색 광택이 싹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광택이 사라진다. 맞고. 자, 나트륨이나 알칼리 금속, 나트륨을 비롯한 알칼리 금속은 무른 금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른 금속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칼로 자르잖아. 칼로 자르기 때문에 무른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8번은 이제 가장 흔한 실험이에요. 알칼리 금속과 물과 반응하는 건데 모두 물 위에 떠서 반응한대요. 그럼 밀도가 작다 이 뜻이고요. 빠르게 격렬하게 폭발적으로. 그럼 얘는 Li, Na, K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는 모두 수소기체가 나오냐? 예, 모두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고요. 모두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모두 수소가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자, 가는 칼륨의 반응을 나타내 준 것이다. 가가 리튬이죠. 제일 반응성이 큰 게 칼륨이니까. 칼륨은 다가 될 거고요. 물보다 크다? 아니죠. 물 위에 떠서 반응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작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어딜 또 보시냐면은 이제 9번하고 10번인데 이 9번을 한번 볼게. 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퐁 소리 나고 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에서 발생한 거, 나에서 기체가 나왔는데 이 기체가 뭐에 해당하냐면 수소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소는 말이야 무색무취야.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불을 붙여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페놉탈린 떨어뜨렸죠. 이제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리트머스 종이를 썼네요. 얘 푸른색으로 변할 거예요. 알겠지? 산 붉은색, 염기석은 푸른색. 자, 따라서 얘 모두가 염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달리한 게 뭐냐면 알칼리 금속을 달리했죠. 그지? 달라요. 그러면 불꽃색은 모두 같다가 아니라 모두 다르다 돼야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두 개가 답이에요. 자, 넘어가. 할로젠 원소요. 자, 13번은 젓갈색부터 색깔이 나와 있는 뭐라고? 젓갈색은 브로민 Br2. 옅은 황색은 F2.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기체거든요. 기체. 말고 염소. 자, 위에서부터 기기액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염소가 기체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염소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황록색이 됩니다. 황록. 나는 고체 틀렸죠. 자, 원자 번호는 이 중에 가장 작은 건 플로리니까 B가 가장 작다가 맞는 얘기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14번은 할로젠 원소의 반응 가능 가나.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하고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는 게 가고요. 할로젠 원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하는 게 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런 반응이라고 배울 거야. 이 둘은 모두가 환원 반응입니다. 반응의 종류로 따지면. 자, 그러면 기억해보면 가에서 NaX 수용액은 X에 따라 불꽃색이 다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알칼리 금속에 따라 불꽃색이 다르죠. 근데 얘는 NaX니까 결국은 노란 색깔이야, 불꽃색은. 자, 산성이라 그랬죠. 자, 요번에는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클수록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맞는 15번. 자, 할로젠 원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및 이용되는 예이다. 이제 불소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는데 왜 치약에 불소를 우리 있잖아. 치아죠, 치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겉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음식을 먹으면요. 이 음식물에 있는 것 중에 당, 이 중에 소화되면서 산성이 돼요. 알았어? 산성. 그럼 산성은 뭘 가지고 있냐? A 가지고 있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하고 이제 나중에 반응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산성 조건에서는 얘가 여기 있는 이 코팅제 있죠. 자, 그럼 코팅제가 뭐가 될까?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알겠어? 그러면 양치질은 뭐냐면 양치질은 그 치약 있죠. 치약에 요 플로린 성분이 있거든. 그지?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바꿔요. 일어나. 알았어? 그러면 이 플로린이 있으면 얘는 성이 작아. 그래, 잘 녹아. 그럼 많다, 맞지? 플로린을 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치약은 플로린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자주 의사들이 하루 3일 동안 양치질 해봤어? 야, 잇몸 나가. 야, 3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3일 진짜 긴 야, 하루 는 우리 되게 눈 하나 있지. 어른들이 베트남 다 근데 진짜 하거든. 이제 보통 여행을 나가서 거든. 근데 그래서 다니는데 마트로 갔나? 되게 한국. 근데 어느 한 코너로 저거 뭐지? 갑자기 치약을 그렇게 사오는 거야. 그리고 한 코너를 갔더니 또 없어져. 그 코너가 커피. 진짜 쇼핑을 어마무지하게 하더만. 그래서 나도 치약이 좋은가 해서 치약 우리나라 집에 한번 가봐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 명이 또 달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치약이 두 군데에서 파는데 마트하고 약국 같은 데 파는 있는데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건 조금 비싸면서
이제 다 확인하셨죠? 그죠? 요번은요, 이제 화학결합을 볼 텐데, 자, 이 화학결합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점이 있다. 그 알아두면 전도 그러니까 전기가 이걸 줄이게 되면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그러면 EN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불려요. 자, 전기음성도는 특성이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면 이거야. 원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알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렇게 돼.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원자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는 핵이거든. 뭐 설마 뭐 전자가 전자를 끌어당기겠어? 그냥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니까 이 원자 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원자 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지전자뿐만 아니라 남의 전자도 끌어당기는 그런 세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겠죠?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크고 어떤 애들은 작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전자가 원자가 전자를 갖다 끌어당기는 그런 걸 이제 플로린이 있으면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요. 얘가 제일 큰 애야. 알았지? 플로린이 최대. 자, 이걸 최대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 4.0으로 기준을 잡아서 상대적 세기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상대적 세기로. 자, 그럼 이제 어떤 값들이 있냐면 대충 이제 주기율표를 그려보면 자, 뭐 주기율표를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애들이 을 할 경우에 전자를 끌어당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해요. 비활성 기체는
삐뚤하냐. 얘는 아예 반응을 안 하니까 음성도에서는 얘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원소가 이쪽에 플로린이 있고요. 그 옆에 산소가 있고, 그 옆에 질소가 있고, 그 옆에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음성도가 얼마가 되냐면 플로린이 4.0이라 그랬지. 얘가 3.5가 되고요. 3.0이 되고 2.5가 돼요. 저기 수소 2.1이 됩니다. 알았지? 대략적으로 음성도는 이렇게 갈 때, 대각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기억하면 돼. 그럼 나머지 금속들은 음성도가 작겠죠. 여기 보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알카리 금속들이야. 맞죠? 그래서 이 알카리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1.0보다 뭐 작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래요. 작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음성도가 이제 금속들은 주로 음성도가 작은 애들이고, 알았어? 비금속들은 음성도가 큰 애들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이야. 알았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가 결정이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화학결합들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봐봐봐. 이제 음성도가 있어요. 그럼 음성도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음성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한쪽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 버려. 알았지? 그럼 뺏어가 버리면 얘는 전자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이게 음이온이 되고 얘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 그래. 그런데 음성도가 이제 둘 다 커.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이 원자의 핵들이 서로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럼 끌어당기는 상황이 되면 이걸 공유결합이라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둘 다 전자를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 그지? 다 잃어버려. 그럼 이건 뭐가 돼? 이게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얘들은 뭐가 돼요? 얘들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결합하는 걸 금속 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결합의 종류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온 결합은 음성 차이가 많이 나야 돼.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어요. 둘이 만난다? 그러면 금속은 이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고요. 자, 비금속은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애예요. 큰 애. 알겠지? 그러니까 음성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뺏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이 있어요. 공유결합은 어떤 애들이냐면 비금속들끼리. 그럼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금속과 비금속인데 얘네들의 비금속은요, 음성도가 큰 애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끼리 만나게 되면 뭘 하냐면 공유결합을 하게 돼요. 자, 금속결합은 뭐냐면 금속이라는 원자 자체가 이제 음성도가 크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금속하고 금속이 만나요. 둘 다 이제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들이에요. 얘도 작고 얘도 작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세 번째 뭐라 그랬지?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 그랬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화학결합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그죠? 전자를 이거 두 가지지.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경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서로 잡아당기는 경우 두 가지야 사실은. 근데 이때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무턱대고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도 아니고 전자를 서로 잡아당길 때도 무턱대고 잡아당기는 게 아니야.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룰이 뭐냐면 이제 8전자 규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비활성 기체 있지. 자,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헬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개로 있는 게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물질들이 화학 결합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어떤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몇 개 채워졌을 때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채워지는 그러한 경향으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8개, 물론 원자과 전자는 0개지만 마지막 껍질의 전자는 몇 개다? 8개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바깥 껍질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몇 개예요? 8개. 이걸 옥텟 룰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8전자 규칙이라 그럽니다. 자, 이온 결합을 할 때도 공유 결합을 할 때도 그다음에 금속 결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데 이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끔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쪽이면 한 개잖아. 원자가 전자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물질을 갖다 형성할 때는 한 개니까 7개를 얻어오는 상황보다는 한 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더 편한 거야. 자, 원자까지 2개면은 2개를 잃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6개를 얻어오는 게 낫겠어요? 2개를 잃는 게 낫겠지. 그지? 자, 13족은 3개를 잃는 게 나아. 그래서 지금 1족에서부터 13족까지는 주로 전자들을 이렇게 전자를 잃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화학결합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17쪽, 18쪽 빼고 자, 17쪽은 말이죠. 17쪽은 7개가 있어요. 그럼 8개가 되려면 하나 얻어오는 게 좋겠지. 그지? 16쪽은 6개 있으니까 2개 얻어오는 게 8개가 되겠지. 15쪽은 5개를 잃는 것보다는 3개 얻어오는 게 편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때 15, 16, 17은 이렇게 해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이 어떻다? 더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거를 얘기해요. 알았어요? 화합물 또는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 라는 뜻이죠. 몇 쪽 빠졌어요? 14쪽 빠졌네요. 그지? 맞잖아. 1, 2, 13, 15, 16, 17 이런 있는데 14족이 빠져 있죠. 14족은 고등학교 1학년 아니다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배우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14족은 4개를 잃기도 하고 4개를 얻을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뭐 걔네들 헷갈리니까 아예 빼버린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게 돼 있죠. 됐나요? 자, 이 옥테인 룰이 뭔지 알겠어?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채워졌을 때 단 K 껍질만 2개다. 알았어요? 8개가 채워지게끔 화학결합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뭐 있다고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는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차근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는 건 이온결합인데 자, 이온결합은 좀 잠시 쉬었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